네,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이번에는 새로운 매치데이죠. 두 번째 매치데이가 다가왔습니다. 광주, 포항, 울산 모두 이번에도 매치데이 첫 번째와 같이 같은 국가의 팀을 상대로 하는데요. 과연 어떤 경기들이 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전에 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동아시아권 순위부터 좀 보고 가실 텐데요. 첫 번째 매치데이에서 승리를 했던 네 팀이죠. 광주, 상하이 선화, 산동 타이산, 가와사키 프론탈레가 1, 2, 3, 4위 각각 득실차 열거에서 위치를 하고 있고, 조호르, 상하이 하이강, 부리람 유나이티드, 비셀 고베는 또 각각 무승부를 거두면서 이 5위부터 8위 구성하고 있고, 패배한 네 팀이 현재 밑에서 이 9위부터 12위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세 경기가 이제 매치데이 두 번째에서 이제 K리그 구단들이 겪을 경기들입니다. 광주 FC는 가와사키 프론탈레, 이 일본으로 원정을 떠나게 됐고요. 상하이 선화와의 경기에서 상하이 원정을 떠났던 포항 스틸러스는 상하이 하이강을 홈으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2월 2일에 이제 울산 HD가 요코하마 마리노스로 원정을 가게 되는 게 이 매치데이 두 번째의 K리그 구단들 경기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경기인 가와사키 프론탈레와 광주FC의 경기부터 한번 프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홈팀인 가와사키 프론탈레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사키 프론탈레는 앞에서 보셨다시피 현재 4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승점 3점, 득실차는 1점으로 현재 4위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치데이 첫 번째에서는 이 사진에 보이시는 대로 울산 원정을 와서 1대0 승리를 가져갔고 그 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했던 마르시뉴 선수를 개인적으로 MVP로 뽑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매치데이 첫 번째에서 좀 전술적 포인트를 조금이나마 살펴보면, 물론 잔디 때문에 전술적인 포인트를 찾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만, 우선은 이 측면, 이 4-2-2-2 내지는 4-4-2 정도의 라인업을 사용하면서 1선 측면으로 전개를 한 이후에 이 중앙으로 들어오는 인버티드로의 어떤 공간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상대가 빌드업을 할 때에는 좀 더 맨투맨으로 압박을 하면서, 특히 이 울산의 좋지 않은 잔디 속에서 선수들이 볼 컨트롤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걸 파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맨투맨 압박을 통해서 막아내려고 했던 가와사키 프론탈레였습니다. 다만 광주의 경기에서는 어떻게 할지 좀 더 봐야겠고요. 출전 불가 선수는 부상 선수, 현재 제시엘 센터백 선수는 계속해서 오랫동안 버티고 있고요. 징계는 해당 사항 없는 상태입니다. 자, 다음은 원정을 떠나는 광주 FC입니다. 현재 1위를 위치하고 있습니다. 요코하마 마리노스를 상대로 7대3 승리를 하면서 승점 3점에 득실차 플러스 4를 가지게 되는데요. 매치데이 첫 번째 결과에서는 아사니 선수를 MVP 뽑을 만한 좋은 활약을 펼쳐줬습니다. 해트트릭을 기록했고요. 매치데이 첫 번째 경기에서의 전술적 포인트는 이 차고 넘치게 빠른 공격이 통했다는 겁니다. 이 광주의 어떤 빠른 트랜지션, 그리고 이 굉장히 공격력이 좋은 윙어들을 사용한 공격이라던가 중원에서 이 머리 좋은 선수들, 뭐 박태준, 정호연 이런 선수들을 활용한 공격이 상당히 인상 깊었고, 다만 이 실점 장면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중거리 방어, 그리고 올라갔을 때의 역습 커버, 일본의 스타일은 또 캐리와 다르기 때문에 물론 이종일 감독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나오겠지만, 어떤 중거리 방어나 아이솔레이션 방어는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걸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종일 감독이 그 경기 자체에서도 일단 뭐 수비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마 이 가와사키 경기에서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요. 출전 불가 선수 현재 딱히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경기의 관전 포인트 첫 번째는 두 팀 모두 시작이 좋다는 겁니다. 첫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가져갔고, 역시 뭐 내용에 관계없이, 뭐 내용도 나쁘진 않았지만 내용에 관계없이 승점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두 팀은 상당히 시작을 잘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만 이제 하루 정도 광주가 덜 쉬었습니다. 이제 금요일에 가와사키는 5대1로 리그에서 승리를 거뒀고, 토요일에 이제 광주가 이 김천을 상대로 2대 0으로 패배를 하면서 사실 하루 덜 쉬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 성적이 그렇게 좋지도 않았기 때문에 사실 광주 입장에서는 이런 점은 분위기나 체력적으로나 좀 아쉬운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결국 둘 다 측면 전개를 좀 더 중점적으로 가야 되는 팀입니다. 물론 이 광주의 지난 김천과의 경기는 그 어느 방면으로도 쉽지 않았지만, 다만 이 공격하는 풀어가는 과정 그 자체에서 좀 더 초점을 두고 생각을 해보면, 가와사키는 마르시뉴, 그리고 이 광주는 아사니, 이 두 선수가 각각 아이솔레이션 내지는 이 연계 플레이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이 마무리까지 이어가는 과정이 상당히 또 팀의 공격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가 조금 더 빠르게, 어디가 조금 더 영리하게 경기를 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키플레이어는 마르시뉴 그리고 아사니 선수를 뽑으면서 가와사키와 광주의 경기는 여기까지 프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두 번째로 프리뷰할 경기는 포항 스틸러스 그리고 상하이 하이강의 경기입니다. 포항 스틸러스는 지난 경기에서 패배, 상하이 하이강은 지난 경기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자, 우선 홈팀인 포항 스틸러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 스틸러스는 현재 지난 경기 4대1로 패배를 하면서 승점 0점 그리고 득실차 마이너스 3점으로 11위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경기에서는 이 상하이 선화의 말레 선수가 좋은 활약을 펼쳐주면서 이 포항 스틸러스가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 첫 번째 경기에서 전술적인 포인트들을 몇 가지 살펴보자면 포항 스틸러스는 이 선취골까지는 꽤 괜찮았습니다. 혹은 조금 더 가서 이 동점골까지는 그래도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다. 선취골까지는 괜찮았고 동점골은 나쁘지 않다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이 역전골을 실점한 이후에 집중력이 정말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이 속절없는 패배를 당하게 되고 말았고요. 그러면서 첫 번째 경기를 꽤나 아쉬운 결과를 받아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째 경기를 포항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이동희 선수를 제외하고 부상자나 징계 선수는 딱히 없는 상황입니다. 자, 반면에 상하이 하이강은 지난 경기 조르다르 턱진과의 경기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MVP는 상하이 하이강의 다른 선수들이 아니라 이 조르의 아리프 아이만 선수였고요. 아리프 아이만 선수는 향후에 또 소개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무승부를 거두면서 상하이 하이강은 승점 1점으로 현재 6위의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상하이 하이강의 포인트를 좀 짚어보자면 이 팀이 공격적인 성향이 상당히 짙은 팀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방송에 나오는 라인업과 상하이 하이강의 라인업은 살짝 이 포메이션이나 포지셔닝하는 그 과정에서 좀 차이가 있기는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적 성향이 조금 더 짙게 보이는 거지 다른 건 아니고요. 그러면서 이 공격의 핵심이 되는 건 역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선수인 오스카 선수입니다. 이 위쪽에서 프리롤로서 이 팀의 공격을 진두지휘하고 그 과정에서 이 상하이 하이강에 있는 여러 구스타보나 이런 선수들이 보여주고 있는 공격력이 상당히 인상 깊었는데요. 현재 부상자도 없고 징계도 없기 때문에 이 상하이 하이강의 어떤 전력이 상당히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관전 포인트 첫 번째는 양 팀의 스타일이 꽤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상하이는 공격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축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 앞에서도 드렸고, 포항은 조금 더 밸런스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 포항 축구를 봐오신 분들이라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 최근에 이 밸런스가 살짝 안타깝게 흘러가는 경향도 있었지만 이 박태하 감독의 포항은 공격도 공격이지만 어떤 밸런스에 집중을 하면서 이 경기를 풀어나가는 경향이 좀 있고, 그에 반해 상하이는 조금 더 강하게 공격적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구스타보 선수가 현재 상하이 하이강에 있는데 이 구스타보는 포항에게 강력했습니다. 이 내용을 차치하고 나서라도 이 기록만 봐도 이 5골과 1개의 도움이라는 상당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던 구스타보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는 지원하는 동료가 조금 더 강한 이 오스카나 이런 경험도 많고 실력도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고요.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이 포항은 아쉬운 시점에 분위기를 전환함과 동시에 하루를 더 쉬게 됐고요. 상하이는 리그에서 계속해서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지만 어쨌든 하루를 포항이 더 쉬고 간다는 점에서 포항에게는 충분히 그래도 대응할 만한 요소가 있다. 심지어 또 홈경기이기 때문에 대응할 만한 요소가 충분히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난 경기도 그렇지만 역시 10번 내지는 9.5번 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상하이 하이강에서는 오스카 그리고 포항 스틸러스에서는 이 백성동 선수가 상당히 또 중요한 선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 경기는 요카와마 마리노스와 울산 HD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앞선 두 경기와 다르게 10월 2일 19시에 요코하마에서 벌어질 예정입니다. 자, 우선 홈팀인 요카와마 마리노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 12위, 득실차 마이너스 4입니다. 이 광주FC와의 경기에서 굉장히 예상 외의 일격을 맞으면서 7대3 패배를 했고, 아사니 선수가 좋은 활약 보여줬다는 거 앞서서 광주 소개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어떤 전술적이나 이런 포인트를 보면 광주의 빠른 공격에 이 요코하마가 대응을 하는데 좀 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보면 광주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뛰어날 수밖에 없었던 게, 이 광주 축구 전용 구장 보면 잔디가 꽤 안 좋은데 광주 월드컵 경기장은 그래도 좀 더 나은 편이거든요. 그러면서 광주는 볼을 잘 돌릴 수 있었고 속도가 조금 더 빠르게 나왔는데요. 사실 이 요코하마가 상대했던 이 여러 팀 중에서 광주만한 스피드를 가지고 공격을 하는 팀이 있을까 싶은데, 그런 팀을 역시 K리그에서 그렇지만 많은 경험을 하긴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대응을 좀 어려움을 겪었고, 다만 이제 중앙을 공략하는 부분에서는
일부 성공적인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뭐 너무나 큰 패배였지만 얻어간 것도 분명히 없진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미야이치 료 선수가 부상이고 에드와르드 선수 지난 경기에서 또 카드 받으면서 징계를 받게 됐고 포프 선수는 이번 경기까지 아마 못 나오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자, 다음은 원정팀 울산 HDFC입니다. 현재 상황 역시 패배를 거두면서 가와사키에게 패배를 거두면서 득실차 마이너스 1로 현재 9위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매치데이 첫 번째는 이 마르시뉴에게 또 골을 하면서 1대0 패배를 거두게 됐습니다. 이 전술적인 포인트를 보면 결국 이 세세한 빌드업에서 홈 경기장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터치나 이런 것들이 튀고 혹은 잘 풀어나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이러면서 좀 전개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울산 HD인데 그러면서 결국 득점이 터지지 않았고 특히 최근에 어떤 울산의 경기들을 보면 이 최전방에서의 공격에서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특히 현재 이 세 명의 스트라이커죠. 이 주민규, 야구, 김지현 이 세 명의 선수에게서 득점이 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의 울산 HD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좀 이 부분은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출전 불가할 만한 선수가 징계는 없는데 이 정우영, 아타루, 엄원상이 지난 경기까지 바로 직전경기 대전 경기까지 부상으로 인해 출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울산 HD는 이 톱이 아쉬운 상황에 중원과 공격까지 좀 더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고까지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관전 포인트 첫 번째는 다시 한번 2023-2024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준결승 조합이 만들어졌다는 건데요. 첫 경기에서는 두 팀 모두 패배를 했지만 지난 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동아시아권에서는 준결승까지 올라갔던 팀인 만큼 이 경기가 이 두 팀에게는 다시 한번 치고 나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또 중요한 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울산에게 살짝 더 유리한 건 하루 더 쉬고 간다는 점인데 그리고 이 요코하마는 패배를 했고 울산은 승리를 하고 간다는 점인데 물론 이 원정이라 어떤 체력적인 의미가 아주 크지는 않겠지만 원정의 잔디가 또 좋은 걸 또 생각하면 어쨌든 하루를 더 쉬고 간다는 건 울산에게는 조금 더 좋은 포인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역시 울산을 다시 한번 만나는 뭐 몇 년 연속 만나죠. 전북으로 2023년에 가서도 만났고 요코하마로 돌아가서 올해 또 만나는데 물론 앞서도 만났지만요. 울산과의 마무리가 아쉬웠던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과연 이번 경기에서 역시 F기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조금 더 감정적으로 올라온 모습을 보일지 아닐지는 이번 경기에서 좀 중점적으로 볼만한 점이라고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플레이어는 이 아마노 준과 고승범 이 두 선수의 중원 싸움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여기까지 이 마지막 경기 프리뷰 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렸던 것과 같이 이번에도 세 팀은 지난 경기와 똑같은 국가의 똑같은 리그의 팀을 상대로 합니다. 광주, 울산은 다시 한번 일본의 팀을 상대로 하고 포항은 다시 한번 중국의 팀을 상대로 하는데요. 좋았던 흐름을 살려야 하는 팀도 있고 안 좋았던 흐름에 반전을 줘야 하는 팀도 있습니다. 이 세 팀이 또 우리 K리그를 대표해서 나가는 만큼 꼭 또 자랑할 만한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를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고요. 그러면서 이번 프리뷰 영상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